안녕하세요. 표준 마킹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킹기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영상인데요. 사실 이 기획은 제가 표준 마킹 직원인 거를 떠나서 제가 한 마킹기 근무한 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콘텐츠였습니다. 어, 기존의 영상들은 마킹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마킹기를 좀 써보셨던 분들이나 마킹기를 좀 찾아보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영상은 마킹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이 업계를 떠나면 할 생각이었는데,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언젠가 해야겠다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마킹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킹기를 부르는 이름들이 워낙 다양한데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이제 마킹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마킹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또는 포장의 설명사항을 표시하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뭐 이런 걸 찍거나 로고, 바코드, 뭐 제조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하죠. 이 마킹을 해주는 기계가 마킹기인 겁니다. 제빙기, 토스트기, 공기청정기처럼 마킹기 계에서 개가 빠진 거죠. 이게 뭐 날인기, 인자기, 뭐 각인기, 레이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 이유는 어, 이제 설명을 다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인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날인이라는 뜻은 도장을 찍다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날인기는 도장에 잉크나 이제 리본을 묻혀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이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념은 요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날인기, 인자기, 압인기, 이거는 이제 구동 방식이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세 개 중에는 날인기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이제 각인기인데요. 각인의 뜻은 도장을 새김 혹은 그 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인기는 어, 표면을 파내서 표면을 뭐 스크래치 손상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표현하는데, 그 전에 마킹기나 날인기는 어, 잉크나 뭐 리본을 제품에 묻혀서 이제 글자를 나타내는 거고, 각인은 제품 표면을 파내서 이제 글자가 나타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워질 걱정은 없겠죠. 각인기로 쓰시면. 이제 각인기도 이제 접촉 방식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나뉘는데, 접촉 방식은 타각기라고 하고요. 비접촉 방식은 레이저 마킹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동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나눠 봤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마킹기는
가장 최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구동 방식에 따라서 날인기 아니면 각인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날인기는 글자를 찍는, 그러니까 직접 제품에 닿아서 글자를 표현해내는 그런 방식이고요. 각인기는 제품을 파내서 글자가 나타나게끔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동 방식에 따라서 마킹기를 분류해 봤는데요. 사실 이 방법보다는 매개체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십니다.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주요 마킹기들이 있는데, 잉크젯 마킹기, 열전사 마킹기, 레이저 마킹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쓰시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잉크를 사용해서 마킹을 하면 잉크젯 마킹기, 여기 잉크를 분사해서 글자를 형성하는 이걸 이제 잉크젯 마킹기라고 하고요. 잉크젯 마킹기는 거의 99.9% 이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동 장치는 뭐 컨베어 벨트가 주로 되겠죠. 이제 제품이 이제 컨베어 벨트 위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 헤드는 잉크를 뿌려주는 그 부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이동하면서 글자를 이제 뿌려주는 방식이고요. 열전사는 열로 찍어 누른다 그래서 열전사 마킹기인 겁니다. 이제 리본이라는 이제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열로 이 리본을 눌러서 이제 글자가 나타나게끔 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멈춰 있을 때 사용합니다. 제품이 이렇게 지나가는 도중에도 사용은 가능은 한데 속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멈춰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그건 요 레이저 마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는 중에 마킹기 가능하나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마킹기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표면을 깎아내거나 태우거나 해서 글자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요 각 마킹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잉크젯 마킹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잉크젯 마킹기는 가장 오래된 마킹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제품 종류도 다양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는 CIJ라는 타입입니다. 이제 Continuous Inkjet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연속 순환 방식 잉크젯 또는 소문자형 잉크젯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색하실 때 요 연속 순환 방식 잉크젯이라던가 소문자형 잉크젯이라던가 아니면 CIJ 마킹기라고 하셔도 정보가 나올 겁니다. CIJ 마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점 형태로 글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CIJ 마킹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CIJ 마킹기는 매일 일정 시간 이상 한 5시간 최소 5시간 정도 사용하시거나 대량 생산에 적합한 장비입니다. 제 경험상 한 하루에 2만 개, 3만 개 정도 마킹을 하실 때는 사용하기 좋은 장비고요. 이격거리가 먼 게 큰 장점입니다. 이게 한 15mm 떨어져 있어도 이제 마킹이 되는 건데, 이게 이격거리가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품 이제 마킹하는 부분과 잉크가 분사하는 곳까지의 거리거든요. 아까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죠. 헤드. 네. 헤드랑 제품과의 거리가 한 15mm 떨어져 있어도 마킹이 되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자세한 금액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충 상중하로 나눠서 예, 설명을 드리자면 CIJ 마킹기는 초기 도입 비용이 중간 정도입니다. 전체 마킹기를 따져서 보시면 이제 중간 정도고요.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필터라는 왜냐면 잉크가 계속 연속으로 순환하니까 이 순환하는 동안 이제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이런 걸 걸러주기 위해서 필터 요즘에는 이제 코어 방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필터나 코어나 동일합니다. 그 필터를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엔진 오일 필터라든지 뭐 정수기 필터처럼 그렇게 교체를 해줘야 돼서 유지보수 비용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사용 난이도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관리에 따라서 좀 중에서 상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TIJ라는 방식인데 Thermal Inkjet이라는 뜻입니다. 열로 이용해서 잉크를 뿌려준다 라는 거고요. 이제 주로 소형 잉크젯 마킹기라고 하고 아까 얘는 소문자형 잉크젯이었죠. 얘는 소형 잉크젯이라고 하고요. 옆에 고정형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TIJ는 핸드 타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TIJ 마킹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방식이고요. 이제 소량 생산에 좀 적합합니다. 소량에서 중량 정도. 그리고 이격거리, 아까 설명드렸죠? 제품과 잉크가 분사하는 곳까지의 거리, 헤드가 짧습니다. 이제 CIJ 같은 경우에는 어, 펌프로 잉크를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펌프의 힘으로 잉크를 쏴주니까 잉크가 좀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TIJ는 열로 잠깐 이렇게 끓여서 그 기포로 잉크를 분사를 하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짧습니다. 한 5mm 이내로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 TIJ는 초기 도입 비용이 저렴합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너무 쉽고요. 마킹기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거라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처음에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TIJ 마킹기 이제 고정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 마킹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검색해 보시면 핸드 마킹기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좀 망치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찍으면 마킹이 나오는 어, 방식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찍는 게 아니고 밀어서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이제 제품에 대고 이제 기계를 밀어줘야 이제 글자가 나오는 방식이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찍어서 글자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서 글자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기계를 밀어서 사용하는 타입이고 핸드 마킹기는 마킹기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이제 수작업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극소량 하루에 500개 정도, 500개 미만으로 생산하실 때 적합하신 장비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초기 도입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 이제 사용 난이도는 전부 쉽습니다. 이제 TIJ의 특징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해상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글자 요 부분이 지금 TIJ 마킹기로 마킹을 한 부분이고요. 요 바코드 QR 코드까지도 이제 날짜 요 부분 해상도가 300 dpi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IJ는 한 75 dpi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잉크젯 마킹기 중에 이제 하이레스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TIJ의 큰 편이라고 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IJ는 여기 지금 하이레스는 모델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1에서 70mm의 글자 높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글자 높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는 글자 높이가 이제 70mm까지 지원이 되는데 TIJ는 12.7mm입니다. 이제 정리를 12.7mm 그리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요. 근데 이제 글자를 크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 도입 비용과 이런 난이도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단 얘는 오일 베이스 그러니까 기름 성분 잉크라서 흡수성 재질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골판지 박스 요런 박스죠. 요런 박스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요런 데는 안 됩니다. 예, 흡수를 못해서 손으로 문대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종이 포대나 박스나 이런 포대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잉크젯 마킹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DOD만 남았는데요. DOD 같은 경우에는 잉크 종류, 이제 수성이냐 유성이냐에 따라서 이 글자 높이 14mm에서 130mm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하시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합, 에어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격거리는 여태까지 본 잉크젯 마킹기 중에서 가장 멀죠. 25mm 정도.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도입 비용 중, 유지 비용 상, 사용 난이도 상입니다. DOD로 마킹한 샘플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CIJ처럼 점으로 글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CIJ보다 훨씬 글자를 크게 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잉크젯 마킹기는 끝났고요. 이제 열전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전사는 열로 찍어 누른다 라는 뜻이고요. 이제 접촉 방식이죠. 찍어 누르는 방식이니까 이제 주로 멈춰 있을 때 마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본의 색상이 다양하고 해상도가 높아서 깔끔한 마킹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리본은 말 그대로 소모품입니다. 여기 잉크젯 마킹기에서 했던 것처럼 잉크가 소모품이면 열전사는 리본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주로 열전사 같은 경우에는 비닐 재질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리본이 이제 고체거든요. 잉크는 액체고요. 잉크는 액체고 이제 열전사 리본은 고체라서 어,
표면에 딱 달라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력, 이제 지워지지 않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이제 강력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마킹한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코드, 날짜, 뭐 로트 넘버 보시면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깔끔하죠. 이제 TIJ랑 비교했을 때도 손상이 없이 깔끔한 마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중, 유지 보수 비용 중, 이제 사용 난이도도 쉽습니다. 자, 이제 레이저 마킹기입니다. 레이저 마킹기부터는 이제 각인기의 개념이죠. 표면을 파내거나 태우는 방식으로 이제 마킹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레이저는 빛을 이용해서 표면을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태우면 이걸 흉이라고 하는데 뭐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집진 설비가 필요합니다. 집진 설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집진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집진기를 사용하시면 이제 얘도 필터가 있으니까 집진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레이저를 도입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샘플 테스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제 마킹하는 재질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레이저 종류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같은 뭐 플라스틱이라도 뭐 페트냐, 뭐 PE냐, 뭐 LDP냐, HDP냐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업체에 물어보시고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소모품이 발생되질 않습니다. 예, 뭐 열전사는 리본이 소모품이고 잉크젯 마킹기는 잉크가 소모품이고 하는데 레이저는 소모품이 발생을 하질 않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얘도 이제 수명이 있겠죠. 이제 다른 마킹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체해야 되는 수명이 다한 그 부품이 거의 새 기계 가격이랑 비슷해서 수명이 닿으면 기계를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기 도입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마킹기 중에서 가장 비싸고 대신에 소모품이 없죠. 그다음에 사용 난이도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량 생산하시는 이제 곳에서는 이제 레이저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레이저 마킹기로 하신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이제 레이저로 표면을 파낸 거죠. 이제 요 부분도 이제 레이저로 이제 표면을 파내서 마킹을 한 거고요. 지금 제가 지금 가려놓은 부분도 있긴 한데 요 글자, 그림 요런 것들도 다 레이저로 마킹한 차례입니다. 타각기는 말 그대로 제품을 때려서 글자를 이제 점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제품에 직접 이제 타격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좀 많이 발생되고요. 이제 주로 금속 재질에 사용이 됩니다.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들은 이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거의 금속에서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타각기랑 이제 마킹하려는 제품을 고정하는 브라켓이 각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각기의 큰 장점은 이제 표면에 이물질이 있어도 글자가 표현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외부에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렇게 쌓아 놓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서 이제 타각기로 이제 각인을 하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 쌓아 놓고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먼지를 굳이 제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글자가 표현이 된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초기 도입 비용 중, 유지 비용, 유지 보수 비용 중, 사용 난이도 하. 타각기로 이제 마킹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부분이 이제 타각기로 마킹을 한 거고요. 여기 이렇게 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부분들도 다 타각기로 이제 마킹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킹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